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또 한 구성 요소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도와줘요. 에디터처럼 다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와주고 또는 로더처럼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에디터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로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렇게 긴 데이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때마다 타입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이걸 이제 짧은 이름으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JFK로 이렇게 줄여서 쓰겠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그 값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쓴 거를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써서 이런 걸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컴파일 할 때에는 이걸 원래 값으로 이제 치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프로세싱 또는 매크로 치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치환할 때는 보통 두 개 패스로 컴파일러가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패스 1에서는 그 어떤 정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걸 뜻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정의를 뜻하는 거죠. 그것이 패스 1이고 그것을 이제 모든 매크로 정의를 알아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패스 2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제 매크로 프로세싱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패스 1에서는 이 소스 프로그램을 전부 보면서 저 정의를 이제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JFK라고 써 있는 것마다 이걸로 원래 값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하는 그 2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더요.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 안에 3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는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전부 메인이라는 심볼을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컴퓨터의 그 메모리가 전부 비어 있어요. 좀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홀 이렇게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건 뭐 0번지부터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메인은 이 메인이라고 하는 심볼이 있는데 이것은 0번지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메인 메모리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뒤늦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올라오면은 이 프로그램은 그 메인이 0번지가 아니고 400번지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 프로그램이 항상 제가 원하는 곳에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컴파일할 때 이거는 몇 번지고 이 안에 X는 몇 번지고 Y는 몇 번지고 이런 것을 0번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값을 주소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bsolute loader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심볼은 100번지다. X라는 심볼은 105번지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그 지정한 번지에다가 로드하는 거. 그런 것을 absolute load라고 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로드 될 때 어느 주소로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더가 이번에는 이게 1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1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1로 올라와야 되느냐. 그때마다 만약 1로 올라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메인은 400번지고 이 안에 X는 또 400에서 시작되는 몇 번지고 또 Z는 400에서 시작되는 몇 번지고 이렇게 주소를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다 조정하는 것을 relocate 시킨다 해서 relocating loader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relocating loader에게는 이번에는 400번지서부터 로드 하시오. 그러면
로더가 로드하면서 모든 이 심볼의 주소를 거기에 400번지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그것을 relocating loader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엔 overla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번역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먼저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이제 아웃풋을 해내겠죠. 그 중간에 무슨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가 번역해야 될 프로그램을 읽고 최종적으로 그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데 메인 메모리는 이거밖에 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통째로는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 크기보다도 크면 한 가지 방법은 오버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부분만 메인 메모리에 올려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엔 이 부분을 메인 메모리에 올려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지우고 그 위에 이 부분이 대신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파란 부분에 있던 것 위에다가 노란 부분을 오버레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일이 끝나면 또 자기 위에 또 다음번 그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오버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일일이 이 오버레이 되는 시각과 오버레이 되는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매뉴얼 오버레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알아서 그 오버레이 하는 것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것도 이제 런타임에 도와주면은 다이내믹 오버레이 또 다이내믹 오버레이를 오토매틱 매뉴얼 오버레이의 반대말은 오토매틱 오버레이겠죠. 그리고 오토매틱 오버레이는 보통 런타임 중에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런 기능,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틸리티 중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처리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클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마다 디스크에 있는 그 바이너리 프로그램하고 1:1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콘 하나는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프로그램과 여기 아이콘 하나하고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와서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또 리눅스 같은 기계에서는 우리가 기계를 키우면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란 것은 기계가 이제 다음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거기다 명령어를 이렇게 쳐줘요. 쳐주면 이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또 찾아서 그것을 메모리로 갖고 와서 수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것을 이제 GUI라고 부르죠. Graphic User Interface. 이런 것은 명령어를 클릭 이렇게 해주지 않고 캐릭터로서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UI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이 GUI든지 또는 CUI든지 그런 것을 이제 메모리에 상존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부분이 여기에다가 GUI 또는 CUI 둘 중에 하나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면 여기서 아래 한글을 하고 싶으면 HWP라는 그 캐릭터를 치고 엔터를 하든지 또는 이것을 이제 클릭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게 전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스크로 가서 지금 막 여기서 클릭한 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이 중에 어느 것이냐 그걸 이제 알아내요. 이 경우는 HWP죠. 이건 전부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로드를 하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CPU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게 CPU를 주죠. 그럼 이제 이 명령어 또는 이 프로그램이 런을 하면서 화면은 이 프로그램의 아웃풋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 이제 뜨는 거죠.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명령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요청한 그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해주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프로그램이 이제 화면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오너 이것도 이제 유틸리티가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와주고 그 수행을 도와준다고 했죠. 프로그램 오너는 크게 머신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 고급 언어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부 0101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게 참 사람이 보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도와라는 뜻이다. 요거는 첫 번째 데이터, 요거는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볼을 사용해서 이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죠. 어셈블리 언어는 이렇게 이 기계어 하나가 있으면 어셈블리 언어 하나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X 자승이라든지 또는 X의 뭐 그 스퀘어라든지 뭐 또 루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은 기기에는 사실은 이런 거 또는 X의 뭐 삼승 이런 것이 없거든요. 컴퓨터는 전부 덧셈, 뺄셈, 또 나눗셈, 곱셈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그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렇게 일련의 이런 명령어로 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C나 자바 같은 건 다 고급 언어고 거기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뭐 나눗셈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편리한 그러한 그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급 언어고요. 그럼 이제 고급 언어로 이렇게 주어진 거는 결국은 전부 이런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두 종류가 있죠.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하던 명령어를 끝까지 다 줘야 그래야 비로소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실행하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그 명령어를 하나 주면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 명령을 주면 그것을 번역하고 또 실행하고 그런 것이 인터프리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는 이거는 끝까지 명령어를 다 주고 나서야 번역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명령 하나 주면 그것을 번역하고 실행하고 또 하나 주면 번역하고 실행하고 그런 것이 인터프리터입니다.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이처럼 그 여러 가지 심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볼인데 이런 심볼은 연산의 종류, 그래서 operation 나타내죠. 또
이런 심볼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주소를 나타내죠. 또 이런 심볼은 어떤 값, 보통 -1, 이런 걸 EOF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value를 뜻하고요. 이런 거는 operation을 뜻하고요. 이런 거는 주소, address,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심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의 종류, 데이터의 주소, 데이터의 값. 예. 그 중에서,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심볼이고,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add라든지, subtract라든지, jump, 이런 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컴파일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소라든지, value, 이거는, 그 프로그램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드레스 B가 예를 들어서 B가 20번이다 할 것 같으면은 그 B가 나오는 데마다 전부 20을 바꿔줘야 되죠. 또 C가 30번이다 할 것 같으면 C가 나오는 데마다 전부 C 대신에 30이라는 어드레스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고 나면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바이너리 코드를 이제 10진수로 나타냈지만은 이게 이제 전부 이런 것이 0110 이런 바이너리 이진법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보고 나면 심볼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심볼 테이블에서는 이러한 A, B라든지 또는 printf 하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지에 이 printf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심볼에 대응하는 것이 보통은 여기에 주소가 나오든지 또는 그 데이터의 값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파일을 보십시다. 이런 소스 파일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심볼이 이런 심볼, 이런 심볼, 이거 이런 심볼이 나와요. 이런 심볼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럼 이제 심볼 테이블에 그런 심볼들이 다 이제 나오겠죠. 프린트, 애드 이런 것이. 그럼 이제 메인은 어디냐? 메인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0번지다. X는 어디냐? X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10번지다. 또 애드는 어디냐? 애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번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printf는 어디 있느냐? printf는 저는 여기서 그걸 콜은 하긴 하지만 제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짠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printf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모르죠. 달려가야 될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printf는 이 파일에는 그 펑션이 코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지수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게 돼요. 심볼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완성 부분을 하고 나머지만 전부 이제 바이너리로 바꾼 거, 나머지는 이제 전부 바이너리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printf 이런 거는 이건 제 파일에서 그걸 코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을 이제 바이너리로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파일 하라 할 것 같으면 my.o 또는 my.obj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파일의 특징들은 바이너리가 불완전하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심볼을 이제 그 최종 바이너리 값으로 바꿔주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모듈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모듈은 보통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o로 끝나고 윈도우스 같은 데서는 obj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파일은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he.c 또는 he.obj 그러면 이런 파일이 나오는데 이 파일은 역시 불완전해서 오브젝트 모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메인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executable binary라는 것은 CPU에게 주면 그냥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바이너리를 우리가 오브젝트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CPU가 그냥 시작하려면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는 메인이 있는데 이제 뭐 sign이라든지 printf라든지 이런 것이 그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듈이라는 것은 CPU에서 곧바로 런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다. 메인이 없든지 또는 printf 같은 걸 콜했는데 그런 printf 같은 것이 그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오브젝트 모듈은 왜 이런 상태를 만들어놨느냐. printf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누군가가 짜놨어요. 또 sign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짜놓고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듈은 장기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성격의 모듈들을 오브젝트 모듈들을 같이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수학 이런 math library, 뭐 graph library, 무슨 뭐 Java library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ibrary라는 것은 오브젝트 모듈의 모음이다. 오브젝트 모듈은 바이너리는 바이너리인데 불완전한 바이너리다. 다른 거하고 합쳐야만 이제 완전해지는 바이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소스 코드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컴파일 해라 하면은 이런 파일이 생겨요. 또는 obj 이런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파일이 생기고 프린트도 이렇게 이런 파일이 생기고 이런 파일이 생기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오브젝트 모듈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세 개를 합쳐요. 세 개를 합치면은 메인에서 이걸 부를 때 주소를 몰랐었는데 이젠 주소를 알게 되고 메인에서 사인을 부를 때 메인만 보고서는 주소를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주소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그 합친 것에서 이제 뭐 프린트라든지 또 사인의 주소도 다 알게 되고 메인도 다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기계가 이제 아무 때라도 execute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심볼 테이블에서 프린트는 여기서 이것만 컴파일했을 땐 프린트는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심볼 테이블에서 모른다 이렇게 해놨던 것을 이제 여기 프린트가 있으니까 이 주소를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또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이 주소로 확정하겠습니다. 해서 이 심볼로 남아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0101 이런 걸로 이제 채워 넣은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란 것은 그러니까 심볼 아직도 심볼 상태로 남아있던 것을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바이너리를 바꿔주는 그런 것을 링크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바인딩이라고 그러죠.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볼에다가 그 심볼에 대응하는 바이너리 값을 주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 과정을 보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메인 것이 있는 소스 코드가 있고 또 뭐 제가 짠 add 뭐 이런 소스 코드가 있고 또 어떤 거는 printf라든지 또는 무슨 sign 이런 거는 누군가가 이미 짜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듈로 컴파일 해놓은 것을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라이브러리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메인이고 이것이 이제 제가 짠 print do 이런 펑션이고 여기서 printf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거기서 이런 심볼로 그냥 남아있던 거 심볼로 남아있던 걸 전부 심볼을 없애버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0110 뭐 이런 바이너리 값을 줘서 합친 것 이것이 이제 executable이죠. 그럼 executable은 로우더가
메모리에다 로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안에는 이런 엑시큐터블이 많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또는 파워포인트 엑시큐터블이라든지 또는 탐색기의 엑시큐터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로더가 이 중에서 이번엔 아래 한글 4가지 좀 올라와야 되겠다.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게 사람이 터미널에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 엑시큐터블을 찾아서 그것을 로드하죠. 메모리에다 로드하고 그러면 아래 한글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래 한글이 CPU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 밑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로는 그 고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밑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고 위로는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해 주는 부분을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 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주는 걸 도와주거나 실행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라고 부른다. 그래서 협의의 OS 하면 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해 주는 걸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OS 하면은 유틸리티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OS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능을 복습해 보면은 이런 자원을 일반 프로그램들에게 할당해주고 누가 먼저 CPU를 쓰고 누가 먼저 메모리를 써야 되느냐 그런 스케줄링 같은 기능을 담당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위로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뭐 그 디바이스 디스크 같은 걸 또는 프린터 같은 걸 쉽게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런 것을 제공해줘서 사용자가 쉽게 그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제어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안에는 한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 자원을 공유하면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한 개의 자원을 이렇게 공유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데드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또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운영체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